우리 언론인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한 자리 뵙게 돼서 먼저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시국을 한 다음에 내년 한 번씩은 시군 방문을 해서 도민들과의 대화를 갖는데, 근데 인사 8기가 또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봄에 시군을 좀 순방을 하면서 도민들 좀 의견을 듣고 사실은 시군 방문하는데 도민들 의견 듣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군이 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시군의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현안 사업 이런 것들 말씀을 하시면 저희 모두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이지만 재경상 그리고 좀 더 거들어 좀 줘서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보는데요. 올해 조기 대선도 있고 해가지고 봄에 못 오고 지금 하게 되는데 이번이 네 번째인 것 같아요. 네 번째인 것 같은데 오늘 또 당진에 와서 국민들의 말씀을 좀 듣고 도정에 반영한 반영하고 또 예산 뒷받침해야 될 것을 예산 뒷받침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도민들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라든가 또 말씀하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줄이야 여러분들 말씀하실 시간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분은 최혁석 기자님. 먼저도 말씀드렸었는데 당진의 그 자존심 문제인 그 분석표 관계 먼저 지금 말씀드렸었죠. LNG에서 나온 분석표. 그거를 당진의 자존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택하게 할 수 없다. 그걸 알아보니까 이 바다의 그 제방으로 배리번 안에 버리는 거는 폐격이 아니고 왜 입지에 버리는 거 갖다가 수사를 찾아볼 수 있는 거는 폐격이다. 모순된 것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당진에 지금 폭우가 내리면 당진에 시가 있어부터 전부가 침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역천, 당진천, 시청, 당진 세 개로 가려지는데 이따가 이제 그 번외 쪽 가시다가 그 역천 모대 지나가는 한 곳이라 해요. 교각이 폭도 닿습니다. 교각이. 그럼 그 밑에는 산작물을 재배하게 되어졌어요. 산작물을. 그러면 과연 이게 인재지 과연 이게 누구냐? 이걸 한번 논하고 싶고, 그 시국천, 역천하고 당진천하고 시국천 합쳐서 내려가는 성물방 규제입니다. 성물방 규제 안에다가 지금 수일식 태양광이 지금 돼가지고 지금 그 착공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과연 이게 끊어졌을 적에 밭들어가 끊어졌을 적에 과연 이게 성물에 지하로 처리가 아니냐?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지금 해바라기만 나간 상태니까 이걸 좀 잘 봤을 때 없는 건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문제는 이제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크면 저희 도가 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준설표 같은 경우는 이 법적 규정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 규정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또 규정 바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이 준설한 이 부분을 그 일지로 온 이런 부분들이 폐기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이 과학적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 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계시지만은 이제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 집중 그 폭우가 내렸을 때 당진에 시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침수가 되고 피해를 크게 봤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당진시에서도 시장이 계시지만 지금 그 시장을 현대화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이 배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땅도 매입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1년 만에 또 직접 호가 와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행안부 장관도 오고 중앙정부에서 왔는데 중앙정부의 예산 이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이 문제는 저기 도에서도 좀 시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하천은 조금 그래도 좀 견실하게 그 설계한 것 같은 게 한 70년 정도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150년이나 200년 만에 한 번 오는 빈도의 비가 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재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좀 단기적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희 도의에서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장기적으로 가야 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관심 갖고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좀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시급도 아주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지방하천은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잖아요.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정리를 하려면 저희가 지금 쭉 정리를 우리가 8조가 넘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1,100억 정도 쓰거든. 1,100억 내기 한 200억 정도. 그러면 이게 80년 가까이 돼야 이게 다 완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지방하천에는 또 국가에서 또 지원하는 부분을 없으니까 국가하천만 또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어려운 부분, 한계 이런 부분들은 또 없잖아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은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몇 년 동안 우리가 지금 기후온난화 문제 때문에 그 피해를 지금 이 포괄돼서 봤는데 그 한 해부터 좀 항구적인 그런 또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좀 하고 여러 가지 좀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현석 기자님. 예, 쿠키뉴스의 이현석 기자입니다. 도지사님이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예산도 적절히 투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이제 그 질문에 이어진 건데요. 그 당진 역천이 그 준설 사업이 시급하긴 합니다. 지방하천이면서. 근데 이제 도지사님이 그 올해 4월 그 시국의 시구 시장장님 의장님을 만나셔서 건의를 받으신 게 있었어요. 예, 그 당진 시장, 새로운 시장하고 이렇게 받은 것 중에 역천 주설 사업비 10억 원을 이제 건의를 받으시고 이게 늦어지면서 결국엔 몇 주 전에도 다시 이제 통보가 있었는데 그 주설 사업비 집행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 좀 힘을 보태 주시고 또 한 가지 이제 시도 1호선인 채운 연천 지방도 승격이 거의 2015년, 16년에서 25년까지 10년 동안 답보사태였던 게 처리가 되면서 이게 1,600억 원 들어가는 공사인 걸로 합니다. 그러면 충남에서 이게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지사님이 결정을 내리신 배경이 뭔지. 예. 지금 이제 지방도로 먼저 얘기를 하면요. 지방도로가 우리 도가 관리를 하고 관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은 우리 그 도에서 보니까 민선 7기, 6기, 5기인가
안희정 지사하고 그 양성주 지사 때 평균 1년에 예산 400억 평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때 한 700~800억 정도 쓸 때가 있었는데 그 뒤로부터 쭉 밀어가지고 양성주 지사 마지막 해에는 380조 380억 이 정도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 정도의 예산밖에 안 했더라고요. 380억까지 왔다 갔다 붙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1km 몇십억 드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충남도에 지금 타시군도 마찬가지지만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은 이 서부권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지방도로의 그런 뭐 도로 이 트래픽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확장 공사를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간 이렇게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완전 과부하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1,100억, 뭐 1,200억 뭐 이 정도씩 예산을 투입을 그 한 3배 가까이씩 투입을 했거든요. 2, 3년 투입해가지고 이게 우리 저 도민들의 입장에서 체감이 되겠어요? 안 돼요. 이게 적어도 이렇게 이보다 더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한 번에 또 이 한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는 지금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1,200 가까이씩 전화 가까이씩 하는데 상황하게 근데 이 부분 적어도 10년 가까이 넘게는 가야 그 지금 표시 조금 날라나 모르지 이거 지금 걱정이다 그래요 생각에. 왜냐면 지금 타시군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 서부권 같은 경우는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도로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당진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앞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인프라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지방도로 오히려 승격을 시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또 지방도로 승격시키면 또 뭐예요? 그걸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빠르게 이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다 이제 예산 문제인데 실은 제가 이제 시계에서 안희정 지사 때 제가 국회의원 시절인데 보령의 웅천이라는 데에서 부창포 해수욕장까지 가는데 한 4~5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산업단지 들고 그런데 그거를 좀 확장 공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하니까 안희정 지사가 그걸 받아줬는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준공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숙변만 몇 미터, 1년에 몇 미터씩밖에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좀 투입해서 좀 빨리 끝내라라고 해서 하는데도 여기까지 10년이 넘었는데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한 4, 5년이면 끝나야 되잖아요. 이런 지금 현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천 부장님 4월달에 얘기했는데 그것은 올 예산이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올 예산이 이미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게 포함이 안 된 그런 상황이라 내년 예산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당진에 이 하천 보니까 하천도 좁아요. 또 좁게 돼 있더라고요. 준서로들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지금 오성환 시장께서 현대화의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이제 이 배수 처리장이라고 하나 배수 처리장이라고 정확하면 시는 배수 퍼프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지 자랑형인데 당진 분들 이번에 이 피해 보고한데 제가 시군도 협의하고 그래서 2023년도에 호수 피해 많이 났을 때부터 제가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이번 더 자꾸 늘렸는데 이 호수 피해 나면 현실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침수되면은 재난지역 우선권들 35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번에 좀 더 나왔고요. 그래서 한 200~300억 정도 해서 그걸 지원이 좀 됐고 또 의연금이라든가 수요연금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 재고를 좀 많이 쌓아놓은 피해, 그래서 피해 조사를 정확히 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차등을 둬서 의원들은 좀 더 앞으로 좀 지원을 좀 하고 그래서 현실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도 재고 들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듣는 게 있고 또 재고 들을 수 있어도 또 들은 사람이 있고 안 들은 사람이 있는데 설령 보험 같은 거 다 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액이 한 50% 정도밖에 안 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농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번에 그한 5천만 원 정도의 그 매출을 올려서 뭐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졌는데 그게 그반 정도로 이렇게 이 지원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면 2,500 정도 빚지는데 2,500 빚 갚으려면요 10년은 걸려요 10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바꿨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언론인들 좀 원래 언론인들 칭찬 인생 가운데 칭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계를 우리 충남만이 설계를 다 했다 하는 말씀. 네, 시작입니다. 네, 당진신문 기자 진아연입니다. 지난 6월 25일에 당진시 충남도 현대제철이 당진의 자사고하고 종합병원 사업 관련한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게 사실 2007년도에 현대제철에서 약속한 지역사회 병원 사업입니다. 당진에서는 현재 고등학교 병원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한때 충남도에서도 예전에 당진에 산재병원 설립을 계획했었던 상황인 만큼 또 충남도에서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MOU 체결 이후에 충남도에서는 뭐 행정적 혹은 재정적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예정이신지 좀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저는 이건 오성환 시장님이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에요. 지금 우리 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저희 옛날에 저기가 인수를 했었잖아요. 약간 옛날에 이 망원디가 어디지? 한보. 한보에서 이제 현대제철이 이제 한보권 인수를 하고 그 이후에 지역과 그런 선생님 그 발전을 하자는 취지에서 약속을 해놓다 여기까지 오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오성환 시장님이 사실 해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함께해서 이 MOU를 체결했는데 MOU 체결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좀 그림을 그리고 준비를 할까 지금 그런 그 설계 구상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그 차원에서 노력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오성환 시장님이 본인의 그런 소위 이 결과물이니까 노력을 해서 결과물이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저도 도청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진의 미래가 저는 병호 문제, 그다음에 또 자사고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주거 환경이나 뭐 교육이나 아니면 복지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지영 기자님. 네, 대전여고 차지영 기자입니다. 지금 최근 당진시로 참 철강산업 위축으로 인해서 산업이 선제 대응 지역으로 포함 지정됐습니다. 당진도 산업이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충남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민서회기 마지막 순방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순방 도정을 이끄시면서 당진시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정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제 위기 대응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TF팀을 지금 당진하고 저희 도하고 이런 부분을 구성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만간에 11월 달 무렵에 여러 가지 지금 이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이러는데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제가 충남도 저도 국회의원 오래 했잖아요. 근데 이 국가에서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 논리라든가 그런 뭐 자료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충실하게 시나 뭐 그런 큰 의견들 듣고 있어 도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찾아다니면서 입장을 설명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국회의원들이 그 과정 속에서의 그 역할을 좀 하고 또 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저는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시군에서 좀 필요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해준 것 같아요. 모습인데 가서 가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냥 국회에서만 그냥 국회의원들이 이 부처 해당 부처 부르고 또 설명 듣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가서 직접 가서 장관들도 만나고 또 강하게 또 하늘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신뢰해서 좀 더 좀 함께 좀 노력을 좀 해서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민 기자님. 안녕하세요. 중도이고 박순우 기자입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잠깐만 그러고 나보고 이제 생각나는 거 뭐 하나 네, 있는데 당대시의 뭐 정책이나 예산 지원이나 좀 진짜 많이 했어요. 그거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이 했고요. 당진은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그다음에 그 미래 그림을 그리는 그런 부분들이고 저는 제가 이 정당 소속이 좀 같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오성환 시장께서 시의 그런 오랫동안 공무원도 했고 또 시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 경제 분야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또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도에서 뒷받침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습니다. 내년 다음 주 정도에 또큰이 당진에 대한 그런 미래 그런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는 큰 사업 1조 몇십억짜리 또 LOE 체계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농업, 해양 수산업 그리고 또 해양 관광 그리고 산업 이런 각 분야의 골고루 지금 그림을 좀 그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앞으로 당진은 공부진한 그런 발전 그런 동력도 가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오성환 당진시장님이 당진에서 10,000표를 이기시고 당선되셨거든요. 많이겠네요. 네, 그 영향이 도지사님한테까지 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다음번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항만도시로 당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파부도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충남도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자파부도는 우리 오성환 시장하고 지금 협의를 지금 해나가면서 지금 성문 신안 개발하면서 자파부도를 좀 넣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얘기했는데 저는 선거를 국회의원 선거 5번 지선거만 5번 치르고 그 다음에 또 군사선거 치렀는데 그 준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한 10개월 정도 남으니까 이제 그 천안아산적인 거 많으니까 그런 데 더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 아니면 다양한 저한테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좋은 얘기들도 하시고 언론인들도 판세 분석이나 아니면 이런 거 많이 하던데 다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한 달만에 변하더라고요. 한 달 변해 가지고 제가 지난 총선 때 작년이죠. 작년 연초 4월달에 선거잖아요. 연초 정도에는 저희가
11군데 중에서 한 8석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부선을 지나면서 쉽게 얘기해서 한 15% 정도 이기는 그런 지역만 세 군데, 12, 13%에서 15% 가까이 이기는 지역만 나고 3, 4% 차이 나고 이런 데는 다 졌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은 부선을 그다음에 뭐 한 달 전에도 예측을 묻어오는 게 선거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래도 거기에서 정도가 이렇게 글이 있다 보면 자기 맡은 바 역할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이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뿌리가 튼튼한 거죠. 그렇지 않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얼마큼 했고 그런데 무슨 선거 때문에 그다음 선거 이기려고 발버둥 치고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또 그 행동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추하고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내일 어려움이 있다고 않고 다만 저한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그런 지 스스로가 남이 어떻게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 스스로 제 스스로가 제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아쉬운 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하는 그런 그 스스로의 그런 평가에서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지 남의 평가라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은요 일단 반은 반대인 입장에서 시작하잖아요. 반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의 평가는 중요하지만 그런 평가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의 평가보다도 김태웅이가 도지사할 때 충남 전체의 그런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열심히 해냈고 또 어느 정도의 그 성과가 있었다 해서 미래의 그 평가를 받는 거죠. 지금 현재의 평가는 현재의 평가는 악수하는데 좀 낯설게 안 했다 아니면 뭐 했다 이런 많은 서부터 자기 이해득실 그다음에 또 이 정치적인 그런 정당을 달리하는 다 반대하고 이속해서 어떻게든지 좀 좋은 평가를 받을까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꼭 어디 이 저작거리에서 이 물건 하나 팔라고 별별짓 다 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상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도의사를 해보니까 작은 지 스케일이나 아니면 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거의 충남도가 솔직히 행정은 좀 작던데요. 솔직히 220만 정도 작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 많고 중앙정부 거의 비슷해요. 작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보람도 있고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최선을 다합니다. 박 매니저님. 예, CPN 가금연이자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그 지사직을 내려놓고서 그 충남 대전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런 뜻을 내주셨습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그 당진시를 중심으로 하는 충남 서부 지역과 경기도 그리고 지역을 연결하는 베이베이 메가시티를 구축하는데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해서 이 베이베이 메가시티 구축에는 영향은 없는지 아니면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는 제가 행정통합을 하면 제가 충남도에 내려놓겠다가 아니고 이제 행정통합이 되면 내년 선거 이제 지방선거는 이제 도지사 한 명 뽑고 시장 한 명 뽑는데 이제 한 명을 뽑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내가 양보하고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지. 어디 이상한 해서 제가 주권 무시한다고 지금에 내려놓겠다고 어쩌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행정통합을 하는데 진행되고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부터 이제 이 하나가 돼서 이제 이 선거를 도지사나 한 명 뽑는 거지, 그죠? 그 전에는 도지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럴 때 솔직히 우리 언론인들이 좀 답답해요. 그 내용을 좀 봐봐야지. 그래서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왜 행정통합을 한 거하고 이제 메가시티 구성하는 거고 베이베이
메가시티 이제 베이빌리 그러는데 더 탄력받죠. 왜냐면은 대전하고 충남하고 통합이 되면요 대전권 지금 이제 논산이나 계룡이나 뭐 금산이나 이런 일부들은 행정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바로 이웃이고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불편한 점이나 여러 부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거기는 되고 이 대전권에 어느 정도 좀 빨리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세 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전권 하나하고 통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천안, 아산, 당진, 이 서산, 예산 일부, 여기서 이 우리 서북권 하나, 서북권 합치면은요 대전보다 커요. 적지 않아요. 그리고 인구의 유동이나 아니면은 뭐 산업의 그런 부분들이라 보면 더 젊고 더 역동적이고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북권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남북권 농업농촌과 그 다음에 이런 서남북권 세 축으로 저는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얘기를 해요. 왜 행정통합을 주장하면서 내포를 그렇게 키우고 또 내포에 여러 가지 정지역권이나 시설을 넣고 뭐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게 한 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한 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개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대전 같은 경우는 대덕연구단지라 이런 부분에 R&D 부분이 그쪽 과학, 기술, R&D 부분이 발전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좀 측면에서 어차피 이 산업화가 첨단화가 되고 이 베이빌리 다양한 부분들을 집어들려면 거기에 그런 인력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다 시도보다 더 공급을 먼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먼저 견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베이빌리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제가 베이빌리 같은 부분들도 별로 헌거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전 지사님이 어딘가 헌거 이렇게 내 뉴스 보다 보니 하나 나왔는데 베이빌리는 이건 2040년 이건 중장기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베이빌리 충남의 서북권 어떻게 키워나갈까 하는 아이디어 하나 낸 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진전된 발전이에요. 그러고서는 그 안에다 뭘 집어넣을까 한쪽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만 해도 진전된 부분이지 이게 하루아침에 1, 2년 만에 됩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 지금 지방도로 하나 내는데도 조그마한 거의 10년 넘게 걸리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데 빠른 속도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항시 미래를 보고 하는데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 김남수 기자님. 지방선거 얘기가 나와서 연장선에서 여기 국민의힘 당진 당연히 약간 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탈당도 나오고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 오성환 시장이 중심이 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 당협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내년 지방선거 때 오션 문제나 아니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개입이나 아니면 개입해서도 안 되고 저는 그건 안 하려고 해요. 다만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그래도 이 경련이나 아니면 뭐나 현직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장동국 대표나 장경영 대표보다도 또 정치 경험이 있고 또 경험도 좀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큰 틀 속에서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언을 구하면 제가 조언을 하고 또 필요하면 제가 조언을 하겠지만 큰 틀 속에서 많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 되면 이리저리 철새들이 그냥 드나들고 그다음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이고 다만 또 어떤 얘기는 들었는데 시의원 탈당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당을 선택을 하는 것은 이 사적으로 보면 결혼을 결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정당이 추구하는 그런 인연과 가치적인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그러면 철새들이 가업으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더라도 정확한 그런 유권자들이 그때에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거의 한번 조금 자기하고 좀 이해득실 안 맞는다 아니면 뭐 한다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좀 가벼운 부분 가지고 이혼하는 것 같은 그런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한번 왜 그런지를 한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이재 기자님. 네네. 당진시대 이지혜 기자입니다. 네, 네. 당진시대 이지혜 기자입니다. 지금 현재 충남도 경제자유구역 네. 지금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데 현재 당진도 송산지구가 있습니다. 네, 도지사님께서는 임기 내 지정시킬 자신이 있으신지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자신이 일을 해야죠, 그죠? 근데 올 3월에 저희가 이제 산업부상장부에 이제 우리 개발 계획에 대해서 자유계획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요. 또 협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기재부나 이런 데하고도 협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지금 정무부지사가 이제 총괄적으로 각 시군과 협의하는 데 해나가는데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좀 더 챙기고 또 제가 그래도 종합부처에 얘기를 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크게 지금 이 어려운 부분에 좀 지금 봉착돼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재영향 평가, 이행하고 지정 평가 이런 부분들 하는데요. 그래서 올 이제 내년 1분기,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 그럼 1분기면 상반기라고 6월달까지인데 1분기라고 이제 4월달까지잖아요. 그래서 4월달까지 이 부분이 지정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몇 군데 이제 경제자유구역 지역을 이렇게 몇 군데 선정을 하잖아요. 이제 매일이 하나 일하는데요. 하는데 소산도 있고, 근데 소산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역을 좀 줄여라 이런 얘기도 이제 협의 그쪽 이제 관련 부처간에 좀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소산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는 안 나오고요. 입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지금 소산지구를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죠. 내년 상반기 지금 우리의 지금 이 로드맵은 내년 1분기 내에 시험을 볼 수 있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의 다음 일정된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예. 네, 김희진 기자님. 예, 그동안 참 우리 오성환 시장님 계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성환 시장님은 당진 시민들 여기 시장님 뵙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바쁘게 해주시는데 또 그럼 우리 지금 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지난번에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저도 당을 떠나가지고 무지하게 열심히 하시는 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성악에 보면은 공동묘지 하나가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 당진시에 52개 공동묘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건드려 놓고 뭘 해놓고 뭘 해놓고 성악만 유일하게 공동묘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우리 지사님 계실 때 보고 오성환 시장님 계실 때도 이거를 개발하자. 예? 이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서산에는 한화의 이근 훈련장이 있는데 여기 니틀 어린이 야구장을 만들자 했더니 아주 우리 지사님께도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 또 친하게 지낸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이 가도 아직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꼭 제안을 드리고 왜냐하면 스포츠 강국이 그 나라의 국력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측면에 제가 운동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스포츠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다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중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이 계획을 잡은 시장님이 그러니까 그거는 작년에 했던 얘기고요. 네, 그러면 했던 겁니다. 알아요. 예, 알으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예. 아니면은 저기서 어디서 모르겠다 그게서 예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시에서 예, 알았습니다. 하면 예. 네, 시장님 약속 드립니다. 예, 시에서 좀 그 계획을 잡으면은 그 차원에서는 적극 지원을 이미 약속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상으로 아 이거 한 분 뭐 하십니까? 예. 그것들이 신호입니다. 소공단 부곡공단 지방 청하에 관련해서 관련 한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심화된 그 부분은 내가 이게 지금 이게 저거이 아니에요? 제가 예, 그 보급만 심화 사건에 대해서 소송 중이잖아요. 또 한전 부사장하고 제가 22년도 8월달에 약속사항이 있었고 금년도 3월달에 부사장하고 약속사항이 있어요. 근데 약속을 안 지켜. 그래서 내일 모레 또 미팅이 있어요. 보급만 그쪽 분야에 대해서. 예, 지금 법정 투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전 부사장하고 미팅을 해서 약속을 지켜라 이런 신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국분단 치마 사건은 민사 계속 중이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시간 다 됐고 또 그냥 오늘 김태우가 왔는데 꼭 질문을 안 하면은 내가 잠도 못 잘 것 같다 하시는 분도 없는 것 같고 그러고 하니까 이걸로 여러분들 대화는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부터 또 도민과의 대화가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기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계약기잖아요. 벌써 한 3년 2개월 이렇게 지났는데요. 남은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인데 아까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여러 얘기도 나오는데 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도정에 임할 테니까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좀 가급적이면 좀 아프지 않게 좀 비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김태훈 도지사님과 함께한 언론인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일일이 앞서 그냥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